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카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카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정치는 절대 평면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바보가 됩니다. 바보가. 고추 심는 문재인, 최서원, 정유라 피눈물 알고 있나. 여러분, 어제 문재인이가 그 평산 자기 그 사저에서 그 텃밭에서 밭일을 하는 사진을 공개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글을 남겼느냐. 드디어 밭일을 시작했습니다. 고구마, 고추, 상추, 들깨, 옥수수 등 모종을 심고 메밀을 넓게 파종했습니다. 애완동물 찡찡이도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씨가 10일 내려간 이후부터 열흘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금 이런 홍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자기가 밭일하는 거, 모자 쓰고 밭일이라고 하는 그것을 왜 띄웠느냐.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을 22일 날 만나자고 했던 거, 이건 어찌 됐든 간에 이건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근데 미국의 설리반 국가안보실보좌관이 나서가지고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 이렇게 백지화를 시켜버렸잖아요. 이게 문재인으로서는 굉장한 충격이었을 거라고. 네? 굉장한 충격이었을 거라고요. 왜 그러느냐. 지금 문재인은 자연인으로 산다, 그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자연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야. 윤석열의 집권 이후에 한동훈이를 법무장관을 끝내 시켜가지고 한동훈이를 장관에 시켜가지고 검찰 인사하는 걸 보니까 이걸 막으려면 반드시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청와대에 있을 때 이미 다 시나리오를 짰던 거예요. 청와대에 문재인이 있을 때에 바이든 쪽에서
만나자고 제안이 왔다고 봐야 돼. 이건 문재인 쪽에서 사기친 게 아니야. 이런 것은 사기가 칠 수 없어. 절호의 기회가 온 거야. 자신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발휘해 가지고 정치적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거든요. 근데 이게 순간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게 날아가 가지고 내가 완전히 쑥대밭 된 게 아니라 나 건재하다. 나 지금 평화롭게 잘 살고 있다. 나 지금 즐기고 있어. 나 지금 엔조이하고 있어. 이런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려 한 장면인 거야. 네? 이 귀신 같은 청와대 공보팀들이 그 메시지 팀들이 지금 다 내려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예 평산 비서실이란 그 이름으로 페이스북을 또 올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치인의 정치 행위 뒤에는 자신의 정치적 이해 득실이 반영돼 있다. 응? 문재인이가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지금의 그 보수, 안정권이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지금 계속 지금 이제 확성기 공세를 하잖아요. 확성기 공세를. 그런데 문재인 그 집, 응접실 식당을 갔다 온 사람 그 주민 이야기가 이 주민의 증언이에요. 집 안에서는 확성기 소음이 1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네, 1도. 이게 무슨 의미냐? 문재인 집을 만들 때 무려 598평의 농지를 택지로 불법 전용을 했잖아요. 아, 정말 양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영농을 13년 했다. 네? 영농을. 그런데 지금 그 평산마을 주민들이 뭐라고 호소하냐면 그렇게 떠들어봤자 문재인 집안은 이른바 방음, 차음 시설이 완벽하게 됐기 때문에 마을 주민만 괴로울 뿐이지 문재인 내외는 아무 문제 없이 일상생활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청와대에 있을 때부터 내려가면은 보수 세력들이 와가지고 저런 난리 브루스를 칠 거라고 이미 내다본 거야. 아, 그래서 탁현민이가 그런 말을 했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내려가면 별일이 다 벌어질 거라고. 그러면 내가 물어버리겠다고. 물어버리라고 그래. 물어버리라고. 그러니까 검찰도 검수완박 만들어버리고 검수완박. 심지어 자기 집까지 방음, 차음 100% 마냥 녹음실 만들까. 녹음실, 방송국. 네? 난리 브루스. 모처럼 들어본 용어죠? 난리 브루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걸 가만히 둔다? 윤석열 정권이 지금요,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일주일마다 대한민국 여론조사 기관이
일주일마다 지지율을 발표해요. 정말 대통령 이거 정말 못해먹을 직업입니다. 일주일마다 여론조사 결과 발표해가지고 그것 갖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잡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 수족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어림없는 소리예요. 그냥 두지를 않을 거예요. 방법이 뭐야? 배운 게 도둑이라고 문재인을 잡아 가두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네? 지금 보세요. 대통령실의 집무실 그 부속 실장이 검찰 수사관 출신. 그 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의 주요 보직의 비서관들 전부 다 검사 출신. 네? 그냥 검찰청을 옮겨놓은 거야. 옮겨놓은 거야. 그 다음에 원내대표가 권성동이야.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야.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아이디어 내겠냐고. 무슨 아이디어. 문재인 적폐청산이야. 이걸 문재인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지금 윤석열이가 저렇게 말해도 저 사람이 정권 잡으면 대통령 청와대 들어가면 틀림없이 자기를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 삼을 거라고 그건 뭐 내다 본 거야. 그러니까 방방 뜬 거야 지난번에. 문재인이야말로 누구보다도 검사의 생리를 뼈저리게 정말 절감한 사람이야. 어제까지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을 잡아다가 그냥 완전히 예의 갖출 것처럼 하면서 치욕적으로 대했다는 거 아니야. 이게 문재인의 운명에 나오잖아요.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쓴 거지.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문재인 입장에서는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관리하자. 그래서 매일매일 자기 동정을 갖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여러분, 프레시안이라고 이 좌파 인터넷 매체죠. 여기서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 23일이 노무현 대통령 그 제삿날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잔디동산에서 나는 깨어있는 강물이다라는 주제로 노무현 13주기 추모식을 연다는 거예요. 참, 하여튼 5월 달만 되면 정말 우리 같은 보수 입장에서는 지긋지긋해. 그런데 여기에 문재인과 문재인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참석한답니다. 아마 굉장할 거예요. 정말 굉장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노무현 대통령의 그야말로 이지방 아바타인 문재인이가 대통령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그 문재인과 김정숙이가 봉하마을에 금의 환영하는 거야. 어마어마할 거라. 네? 정말 어마어마할 거야. 완전히 대한민국 좌파 세력의 총궐기장이 될 거라고.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 프레시안 기사예요.
문재인이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부산, 경남, 울산, 부울경에서 민주당 출마자들한테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이게 프레시한 기사예요. 이게 이제 앞으로 중요한 문제죠. 여기서 만약에 부산, 울산, 경남에서 문재인 효과로 민주당이 당선을 했다. 부산은 빼놓고. 그럴 경우에 문재인의 정치적 존재감이 아주 커지는 거죠. 그걸 윤석열 한동훈이가 때려잡으려면 정말 고도의 여론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뭐냐. 이제 그 칼 말이죠. 그 칼 손잡이를 윤석열이가 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이재명, 박지원 청사는 얼마든지 윤석열의 손아귀에 달려 있는 거죠. 근데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길을 가도록 우리 보수우파가 윤석열과 한동훈을 우리의 전략적 도구로 이용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최순실 씨가 그 가로세로 연구소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정유라한테 가로세로 연구소에 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보내는 편지를 공개하도록 했어요. 이게 내가 볼 때는 왜 이런 방식을 취했느냐 하면은 최서원 씨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보낸 편지가 예컨대 전달이 안 될 가능성, 그 우려 때문에 이렇게 공개를 한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편지를 안 받을 수도 있거든요. 안 받을 수도 있다. 지금 그런데 그 최서원 씨의 편지가 정말 긴 여운을 남기고 있어요. 어제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제가 완벽하게 소개를 못 드렸는데 오늘 조금 시간이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이 소개를 해드리면서 방송을 좀 마칠까 합니다. 이게 뭐냐면 독일 떠나기 전 마지막 인사를 드린 후 오랜 세월 동안 못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정말 가까운 사이였던 것은 틀림없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독일로 떠나기 전에, 그러니까 손석희가 태블릿 PC 그 가짜 뉴스를 터뜨릴 것이라고 모르는 상태에서 떠난 거야. 그러니까 당시 박근혜 정권이 얼마나 엉성하다는 걸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지금 JTBC에서 2016년 10월 24일 박근혜 대통령을 잡기 위해서 최순실 사건을 터뜨리기 위해서 무려 1시간짜리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청와대나 국정원에서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다는 거야. 참,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네.
무려 1시간 동안 융단 폭격을 하려면 기자들이 총동원돼 가지고 그 리포트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청와대 국정원 뭐 어디서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한 방에 날아간 거예요. 저희 딸을 통해 이렇게라도 서신드립니다. 독일 떠나기 전엔 이런 무서운 일이 펼쳐져서 이거 보세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님께서 수감되시고 탄핵되시는 일이 벌어질 줄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거야.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정권이 왜 무너졌느냐. 이건 완전히 종이호랑이야. 종이호랑이야. 이런 엄청난 일도 모르고 만약에 알았다면은 최순실이가 독일을 안 나갔지. 그래서 손석희 일당이 터뜨리는 그 보도에 대한 대비책을 상의했었을 것이라고.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안 당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이게.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최순실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 조응천이 뭡니까? 손혜원이 우상호 이 TF까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김무성이, 유승민이, 김성태, 뭐 정진석이 이자들이 나경원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권력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배신의 음모를 구상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명확한 증거가 있잖아요. 명확한 증거가. 네? 여기에서 어제 이 대목이 빠졌어. 이 대목이. 최순실 씨가 윤석열에 대해서도 따끔한 이야기를 했구만. 뭐라고 했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네? 그래서 역경의 탄핵을 당하시고 4년 넘게 수감 생활을 통한 건강 이상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취임식에 참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것은 그 무언의 메시지는 국민 통합이고 화합을 바라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재판에 저랑 박 대통령을 경제 공동체로 엮어 뇌물죄로 기소한 그 당시 수사팀들도 이게 누구야? 윤석열, 박영수, 한동훈이잖아요. 이제 박 대통령님의 그 모습에서 많은 것을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참, 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대목을 제가 어제 빠뜨린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서서 그분들이 누구야? 윤석열, 네? 한동훈 아니겠어요? 최순실이가 이게 민주주의냐라고 외친 그 대상이 한동훈 검사 아니었습니까? 박 대통령의 명예를 찾아주는 길에 나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직격탄을 쏴요. 그게 뭐냐?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방치된다면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자유마저 위협받게 된다고 밝혔듯이 박근혜 대통령님의 침해되었던 날들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 최순실 정유라 이 모녀가 지금 명예회복을 위해서 접근한 걸 보면 이게 정말 고단수예요. 정말 정치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 정말 뛰어난 사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재인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역사적 평가를 내려야 한다. 이 문재인 일당의 이 정권 찬탈, 정치 보복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반드시 언급을 해야 된다. 언급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역사로부터 도망치는 것이다. 도피하는 것이다. 이른바 네? 역사로부터의 도피다. 왜 그러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때 그리고 그 5년 동안 그 억울한 옥살이를 할 때의 그 문재인 정권에 대한 그 냉정한 평가, 혹독한 평가가 있지 않으면 탄핵의 진실 규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명예회복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핵의 진실 규명의 출발점은 뭐냐? 이건 문재인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냉혹한 평가, 그 심판에서 출발한다. 거기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 피비린내 나는 네? 사화, 피가 강물을 이룬 그 사화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제대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씨가 평산 사저에서 저 유유자적한 생활을 할 수 없도록 그걸 끊어버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나는 박 대통령이 해야 한다고 보는 거지. 이건 국민 통합이라는 말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박 대통령이 문재인에 대한 명확한 평가와 언급과 심판에서부터 탄핵의 진실 규명은 시작돼야 된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이 가야 할 길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문재인이가 역사의 법정에서 냉혹한 심판을 받도록 만드는 거. 그게 박 대통령의 남은 책무죠. 박 대통령이 그걸 위해서 가야 되는 거야. 그걸 위해서 가려면은 그런 박 대통령이 가는 길에 국민 절대 다수가 박수를 치도록 해야 돼. 그 박수를 치도록 하려면은 국민 여론을 바꿔놓아야 돼. 그 국민 여론을
지금과는 달리 결정적으로 바꾸어 놓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뭐냐? 정치 세력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야. 정치 세력을. 그래서 2024년 국회의원 선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하는 대단한 정치 세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진실 규명은 이건 물거품이 된다. 물거품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건강을 준비하고 자서전을 쓰고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SNS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